제주도 여전히 제주도는 가는 곳 중에 하나. 나 때부터 했으니까 여전하고. 여기 수리고가 없나? 그거 없다. 자, 일단 요 251번부터 차근차근 좀 다시 한번 이거 가지고 다시 한번 동경 정리 좀 이렇게 1교시 내용을 요 한 문제로 좀 정리를 다시 해봅시다. 자, 네, 여러분들이 어디서 헷갈리는지 알겠어. 요 각도를 줬어. 근데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푸는 이 상황이 이상한 거야, 여러분들한테. 물음표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어. 이런 거지. 이 문제는 자, 일단 어떤 각도가 있고 그 각도를 5배 했을 때 주어진 각도랑 5배 한 각도의 동경의 위치 관계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래. 즉 어떤 각도와 5배 한 각도가 서로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 형태를 띠고 있어. 저런 모양을 보여주는 각도는 정말 수없이 많겠지. 진짜 많을 거 아니야, 그치? 꼭 이게 아니라 정말 제 말대로 이런 거일 수도 있잖아. 2분의 파이보다 크고 2분의 3파이보다 작아? 그러면은 막 동경이 세타가 막 여기 이렇게 있고 5세타는 막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요만큼이 세타가 될 수도 있고 요만큼이 5세타 막 이럴 수도 있잖아. 정말 많을 거 아니야, 상황이. 그쵸? 근데 이 정말 다양한 상황을 가지고 어쨌든 여러분들은 결국에 뭘 찾는 거야?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관계식을 찾는 거지, 그치? 둘을 어쨌든 더하거나 빼기나 막 이런 걸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더하거나 빼기를 할 때 어차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세타와 5세타의 관계를 구하나 이렇게 최대한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놓고 세타와 5세타와의 관계식을 구하나 식의 결과물은 똑같으니까 우리는 관계식을 찾고 나서 그 관계식을 바탕으로 이 각도를 맞출 거야. 이 각도 안에 있는 각도를 찾아내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릴 수 있는 제일 간단하고 직관적인 그림으로 문제를 풀겠다 해서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각도를 벗어난 그냥 일단 단순히 원점 대칭인 세타와 5세타 저거를 일단 찾자는 거야. 일단 다 무시하고 세타와 5세타를 일단 찾자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얘를 가지고 만든 관계식 만들겠지? 찾아보는 거야. 그러면 일단 세타랑 5세타를 만족하는 관계식을 찾아. 원점 대칭이야. 세타랑 5세타인데 원점 대칭이야. 관계식을 찾아. 이번엔 둘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빼야지 않겠어? 그치? 빼야겠지. 요만 주황색에서 요 흰색만큼 빠져야 예쁘게 180도가 될 거잖아. 그러면 뺐어. 4세타가 빼면, 즉 항상 원점 대칭인 관계에 있을 때는 빼면 몇 바퀴를 돌았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각도가 180도, 즉 파이가 나온다라는 얘기야. 항상 그런 관계에 있어. 그러면 즉 두 동경은 빼면 항상 180도라는 동경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만족하는 세타는 2분의 n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즉 여러분들이 구한 이 관계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세타는 여기다가 5배를 한 5세타와 원점 대칭 관계에 있는 세타야. 그러면 5세타와 원점 대칭 관계에 있는 세타를 우리가 관계식으로 찾아냈으니까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지금 이렇게 동경이 표현될 수 있는 각도들은 전부 다 5세타와 원점 대칭이야. 그럼 그 중에서 이 중에서 뭘 찾는 거야? 이 중에서도 저기 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2분의 3파이보다는 작은 그 각도를 찾아 나가야지. 문제에서 원하는 건 여기 범위에 있는 이 관계를 만족하는 라인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구한 이 세타에다가 뭐 하면 되는 거야? 이 세타에다가 또 n에다가 적절한 숫자들을 대입하면서
이 범위 안에 있게 만들어야죠. 그러면 n이 0이 되면 4분의 파이니까 이 범위 안에 못 들어오잖아. 그렇죠? n이 1일 때부터 해보면 n이 1일 때 해보면 4분의 3파이 이렇게. 그러면 이 범위 안에 들어있고 n이 2일 때 해보면 4분의 5파이. 그러면 이번에도 이 범위 안에 들어있고 n이 3이면 이제 안 되겠죠. 이제 안 될 거야. 요거 두 개 더한 게 2파 2. 정답 4번이 되겠죠. 이렇게. 괜찮아요? 이게 1교시 동안 우리가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잖아. 그쵸? 그리고 동경. 이게 내야 돼. 동경. 이게 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133쪽으로 넘어가서 외웠어요? 머릿속에 잘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S랑 R과 L의 관계 잘 들어있나요? 지워도 되나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결국엔 잘 암기하셔야겠죠? 그래서 부채꼴이 여러분들은 항상 이제 문제 풀 때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풀면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여기를 R로 잡고 여기를 이 길이를 L로 잡고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리고 각도 중심각은 세타 이렇게.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관계식은 호의 길이는 R 세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중학교 때 했던 거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 전체 중에서 이 세타만큼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원 전체 둘레 중에서 이 L이 될 거 아니야. 그쵸? 그 비율로 그대로 풀면 이렇게 나와요. 관계식이. 그죠? 그래서 L은 R 세타고 S는 넓이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이고 이때 L 자리에 누구를 대입하면 L 자리에 얘를 대입하시면 2분의 1 R 제곱 세타라는 요것까지 해서 나온단 말이야. 요 관계식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 관계식 머릿속에 잘 있니? 라고 하는 게 143쪽 얘기를 쭉 하다가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라고 하면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134번으로 갈 거예요. 134번, 17번 한번 고민해 봅시다. 보통 요것만 나와요. 보통 시험에 요것만 나옵니다. 나머지는 요 문제로 다 정리할 수 있어요. 17번 문제 한번 같이 볼까? 바로 그러면 바로 같이 볼게요. 자, 이번에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또 부채꼴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반지름을 알아주고 부채꼴의 반지름을 호의 길이를 함수처럼 L이라 두고 중심각은 세타라 뒀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문제 첫 번째 준 조건 이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 20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 부채꼴 보면 둘레의 길이를 어떻게 표현해요? 둘레의 길이? 그냥 주어진 문자 그대로 표현하면 반지름 몇 개 있어? 두 개 있죠. 2R 하고 호의 길이 하나 있죠. 2R 더하기 L이 20입니다. 라고 관계식을 세웠어요. 이렇게. 이때 부채꼴의 넓이의 최대값. 그러면 S를 구해야겠네. 넓이 구하러 갑시다.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선택권이 생깁니다. 어떻게 풀 것인가요? 어떻게 풀래? 여기서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 방법은 두 개 있어요. 두 가지 방법 뭘 선택했을까? 뭐가 떠오르니 먼저 여러분들 이거에 어쨌든 최대 구할 거야.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최대를 구하는 상황에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잖아. 고1 때 배운 거. 뭐가 있어? 최대를 구할 때 쓸 수 있는 거.
구할 때 뭐 모여서 2차 함수가 하나 있고 또 뭐도 있어? 산술기하도 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권이 있어요. 첫 번째 2차 함수예요. 첫 번째 2차 함수. 잘 안 보이면 이렇게 풀겠죠. 즉 여기서 뭐 하면 돼? 여기서 L은 20 빼기 2R로 고친 다음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되죠.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 하니까 20 마이너스 2R. 그러면 식이 R의 10 마이너스 R의 최대로 바뀌니까 따라서 R은 5일 때 S는 25다. 25입니다. 라고 얘기가 흘러가겠죠. 이렇게. 이게 첫 번째 2차 함수로 푸는 방법. 두 번째 2차 함수 말고 산술기하로 풀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당연히 2차 함수가 아니라 산술기하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가져가시면 돼요. 이걸. 산술기하를 가져가시면 돼요. 산술기하를 쓰려면 이런 거지. 즉 여러분들은 이제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의 최대를 찾으러 갈 거야.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한테 뭐의 최대를 물어보는 거야? 뭐의? 결국에 곱의 최대를 물어보지, 그치? 이게 딱 산술기하잖아. 곱의 최대 물어볼 때 뭐가 일정할 때? 그러면 곱의 최대를 구하려면 뭐가 일정해야 돼? 합이 일정할 때잖아.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를 물어보는 게 산술기예요. 그래서 합이 일정하잖아. 항상 이 R과 L이 20이다라고 합이 일정하잖아.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거 두 개 가지고 산술기하를 쓰면 되는 거야. 근데 산술기하를 쓸 땐 뭐가 필요해? 무슨 조건이 항상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산술기하를 쓴 문자들이 무조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어야죠. 그래서 봤더니 길이니까 당연히 둘 다 0보다 크잖아. 그러면 산술기하 쓸 수 있겠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만 풀면 되잖아. 이거. 이렇게 10. 그래서 R 곱하기 L의 최대는 50이네. 그러니까 넓이는 25. 넓이의 최대는 25가 되겠죠. 2분의 1 R L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게 있겠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근데 매번 이렇게 풀 건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넓이 최대만 물어보니까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이 고1 때 왜 이거 산술기하 쓰기로 적당했으면 여기 최대일 때 조건, 자 등호 조건이 뭐예요? 산술기의 등호 조건이 뭐죠? 산술기의 등호 조건 즉 여러분들은 이 산술기하 풀 거야. 그럼 얘의 최대는 어차피 뭐일 때 나와? 둘이 같을 때 나오죠. 어차피 그치? 어차피 같은 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같을 때는 언제였어? 등호 조건 뭐였어 얘들아? 얘랑 얘가 어떨 때야? 같을 때잖아. 이 R과 얘는 똑같을 때야. 즉 곱의 최대는 결국에 이거 이 R과 L이 동일할 때야. 근데 둘의 합은 20이라며. 지금 둘의 합은 20이라며. 그러면 각각이 다 10일 때니까 R은 5이고 L은 10일 때네. 이렇게 되네. 그렇죠? 그래서 바로 푸셔도 돼요. 하고 더 나아가면 L의 공식 뭐였어요? L 공식? L 공식이 뭐였죠? R세타였죠. 근데 R은 5이고 R세타는 10이니까 세타 뭐가 나와요? R은 5인 상태에서 A 10일 때 세타는 뭐가 나와요? 2가 나오죠. 그렇죠? 즉 내가 지금 뭐 한 거냐면 이렇게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일 때 중심각은 항상 2라디안입니다. 불변이에요. 무조건 2라디안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다시 한번 왜냐면 어차피 여러분들은 산술기하를 쓰기로 작정했으면 최대일 때는 이때란 말이지. 이때 이 R은 L일 때란 말이지. 그럼 L이라는 I는 R세타인데 이 R이랑 R세타가 똑같으려면 세타가 2일 수밖에 없잖아. 무조건 R과 관련이 없어요.
즉 반지름의 길이가 어떻든 호의 길이가 어떻든 상관없이 어떠한 부채꼴이 있고 넓이가 최대이려면 중심각은 이 라디안인데 밖에 안 나와요. 산술기의 등호 조건 때문에. 그래서 이거까지 잘 챙겨가면 여러분들은 이쪽에도 기출이 그래도 꽤 쌓여 있더라고. 이게 좀 쉬워서 요즘 잘 안 내나 했더니만 잘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262번 문제 한번 풀어보실래요? 그러면 262번. 이거 풀면서 다시 한번 내가 설명 들었던 거 정리 한번 해보세요. 262번. 둘레의 길이가 52. 그러면 여러분들은 방금처럼 또 2r 더하기 1이 52라고 쓰겠죠.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의 최대일 때 반지름과 세타까지 다 찾으래요. 그럼 넓이가 최대일 때를 구하려면 여러분들은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물론 2차함수적 접근이 있고 산술기하적 접근이 있을 텐데 이 중에서 산술기하는 가져가라고 했고 그러면 이 식 가지고 2r 더하기 1 가지고 산술기하를 쓰면 이 넓이 즉 여기에 최대가 나올 텐데 이 i의 최대가 나올 텐데 그때 언제 나오냐라고 하면 이 등호일 때 나올 거고 이 등호일 때 나올 거고 그럼 산술기하 등호 조건은 어차피 이 r이랑 l이랑 똑같을 때니까 이 r과 l이 똑같은 데 나올 거고 근데 얘네 둘을 더하면 52가 나온다니까 각각은 26이 돼야 되니까 끝났죠. 그래서 L은 26이고 R은 13이고 세타는 어차피 L은 R 세타니까 세타는 2고 이렇게 그 넓이는 2분의 1 RL이니까 R 곱하기 L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S는 13제곱 169라고 이렇게 호로 다 써지겠죠. 이렇게 하고 끝내야 돼요. 이렇게 하고 끝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고1 때 한 산술기하를 가지고 이렇게 쉽게 얘기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요걸 요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요거를 어차피 이게 핵심인 거죠. 결국에 이게 핵심.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일 때의 핵심은 산술기하를 쓰기 위한 등호 조건. 산술기하에서의 등호 조건이죠. 그래서 이 R은 L이다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기출가 많이 쌓여있네. 많이 쌓여있어. 자, 그러면 이번에 한번 좀 색다른 문제 풀어볼까? 이 부채꼴의 넓이를 활용하는 문제가 있어요. 도형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269번 문제입니다.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정리가 더 필요한 친구들은 정리해보시고 정리가 되신 친구들은 269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식을 가지고 한번 풀어볼까요? 차근차근. 그래도 이 문제 착하게 여러분들한테 뭐는 줬어? 3파이랑 파이라는 L들은 주지 않았어? 뭐 호액이죠? L들은 줬어요. 그리고서 여러분들한테 준 핵심 조건은 얘죠. 색칠한 부분의 넓이 6파이죠. 6파이. 여기 A, C, D, B 해당하는 요 부채꼴에서 부채꼴 뺀 거 거기가 6파이네. 그렇죠? 그러면 핵심 조건은 6파이니까 저 6파이를 10으로 표현하는 게 핵심이지. 얘를 10으로 표현해야죠. 표현할 때 부채꼴 OAB에서 부채꼴 OAB에서 뭘 빼겠어? 당연히 또 부채꼴 OCD를 빼겠죠. 이렇게. 그러면 OAB 넓이 구하러 갑시다. 그러면 우리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이거 지금 호의 길이를 줬으니까 R 곱하기 L이 맞겠네. 그러면 여기 긴 R을 R2라 잡고 이 짧은 R을 R1이라 잡아볼까? 이렇게. 그럼 2분의 1 곱하기 R2 곱하기 3파이 될 거고. 여기서 빼겠네. 2분의 1 곱하기 R1 곱하기 파이. 이렇게. 요게 6파이입니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2분의 1에 2분의 파이 해서 3R2 빼기 R1이 6파이니까 여기 3R2에서 R1을 뺀 게 12가 되겠네요. 이렇게. 요 반 두 개, 즉 긴 반지름과 짧은 반지름의 관계식이 나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이용할 수 있는 게 뭐야? 지금 이 부채꼴이랑 이 작은 OCD라는 부채꼴이랑 큰 OAB라는 부채꼴에서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하나 봐야 되는 게 관계식 하나 더 만들어야 풀리지 이거 지금, 그치? 그럼 관계식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니까 뭔가 추가적으로 이 상황에서 조건을 해석해야 되는 게 그림 안에 숨어 있는 거지. 뭐가 있을까? 두 부채꼴이 같은 중심각을 공유하고 있다는 게 보인다면, 같은 중심각을 공유하고 있다는 게 보이면 이제 이게 있는 거지. 부채꼴 OCD에서 호의 길이 이걸 L1이라고 할까요? 작은 애들을 다 1이라고 하고 큰 애들을 다 2라고 해볼게. 여기서 뭐 있는 거지? L1이 사실은 R1 세타였을 거니까 따라서 L1은 파이, 그치? 여기서 파이가 R1 세타니까 따라서 R1은 세타분의 파이입니다라고 관계식 하나 나와. 이렇게. 두 번째 L2도 똑같은 과정 반복하는 거야. L2도 R2의 세타였을 거 아니야? 근데 문제에서 L2가 3파이가 줬고 그 다음에 R2의 세타라고 얘기할 거니까 요번에 R2는 세타분의 3파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럼 이제 얘네 둘을 줬다 대입하면 세타가 나올 거고, 그러면 그 세타가 나왔으니까 R1도 구해지겠죠. 끝이에요. 이렇게. 즉 이제 요거 가지고 하면 돼. 얘는 R2 자리에 얘를 넣으니까 세타분의 9파이, 세타분의 9파이에서 R1을 넣으니까 세타분의 8이에요. 세타분의 8파이니까 따라서 세타는 12분의 8파이니까 3분의 2파이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문제도는 AC의 길이니까 R2에서 R1을 빼야 되네 또. 아하. 그러면 R1은 세타 들어가니까 뭐가 돼? 2분의 3. R2는 세타 들어가면 2분의 9. R2에서 R1 빼니까 따라서 3. 정답 3 나오네. 괜찮아요? 이렇게 정리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 얘기를 한 거예요. 1. 넓이, 부채꼴 넓이 가지고 관계식을 세워 본 거예요. 그냥 공식만 썼어요. 그랬더니
두 개 큰 작은 부채꼴과 큰 부채꼴 사이의 관계식이 하나 나왔어. 그럼 얘를 끝까지 이용하려면 얘를 계산이 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뭐가 하나 더 숨어 있네라고 해서 두 번째 쓴 건 공통 중심각을 쓴 거예요. 공통 중심각 세타. 둘은 같은 중심각의 세타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두 개의 반지름을 다 세타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면서 계산을 하게 되는 아이가 돼버리는 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차근차근 공식을 대입해서 쓰는데 다만 이렇게 중심각 정도 공유하고 있더라라는 추가적인 조건 같은 거 가져가야죠. 그렇죠? 오케이. 어려워요? 반응을 모르겠어요. 어려운가? 어렵다기보다 피곤한가? 그 사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피곤한 거야. 지금 확실히 피곤한 거야. 이해됐어? 됐어? 재용아 됐어? 조금 됐어? 둘 다 섞여 있어? 피곤함과 어려움이 섞여 있어? 아 그래? 그래요. 근데 이거는 어려운 게 맞고, 이건 어려운 게 맞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내가 풀어줬지. 내가 수업 시간에 풀어주는 기출은 여러분들이 혼자 풀면 질문할 것 같은 거 건드려주는 거라.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야라고 보여주는 거라서 이런 건 좀 많이 되는 게 맞는데 이 전까지는 괜찮은가? 기본 개념은 괜찮은 건가? 괜찮아요. 기본 개념은 동경은 그럼 좀 됐어? 동경은 좀 된 건가? 그래. 그래. 잠깐 숨을 돌리시고 기지개도 좀 피시고. 이제 수행평가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 하고 있어 한참? 아니 하고 있어? 어쩐지 너네들의 피로도가 혹시 수행평가랑 좀 영향을 미쳤어? 그래. 오늘 날씨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날씨도 이상하고 이제는 근데 사실 내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거의 다 끝나가.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랑 뭐 얘기할 거냐면 141쪽 얘기할 거야. 이제 비로소 삼각함수를 갈 겁니다. 이제 삼각함수 갈 거야. 이제 삼각함수 갈 거야. 그래서 이제 삼각함수 가는 만나러 가야지. 여기가 군포구가 있나? 여기? 주위가 군포구 있나? 그래? 학교 괜찮아? 요즘? 군포구 요즘 장난 아니던데. 교감 선생님이 엄청나게 고1 애들을 잡아먹지 못해서 안 다니시던데. 오히려 못 잡아먹었어. 응, 안 다니. 오히려 넘어간 거. 그래? 학교에서 막 애들을 막 못 잡아서 안 다녀. 요즘 군포 교감 선생님 막 학원 애들 학원한다고 난리치고 막. 다른 학교는 막 공교육 살리기 이런 거 안 하잖아. 그치? 너네 학교만 지금 막 애들 가둬놓고 막 얘네 지금 1학년 애들 아침 8시, 밤 10시까지 월화수목 금토일을 잡아놔 학교에 지금. 그것도 선택이야. 그러니까 선택한 애들 지금 그래서 죽어나가고 있어. 그래서 1학년 애들 중에 그 반 선택해서 지금 저는 더 이상 못 다닐 것 같다고 떠나는 애들이 몇 명 있는데, 근데 떠났으면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또 연락이 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 학교에서 가둬만 놓고 앉혀만 놓으니까 공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또 애들이 후회하고 그걸 포기하고 학원에 가야겠다라고 하면 학교 교원 선생님이 학부모님까지 학교에 부르는데
학부모까지 학교에서 부르더라고. 그래서 아주 요즘 다이나믹한 공부가 되고 있어가지고 모르겠네. 2학년은 좀 잠잠해? 선택하는데 2학년도 선택할 수 있어? 공교사 일을? 근데 선택을 잘 안 하나 보구나. 하는 애들 많지만 많긴 해. 없어요. 별로 없지. 아 모르겠어. 공포가 워낙 지금 난리를 치니까 다른 학교 되게 잠잠해. 엄청 잠잠해 지금. 상대적으로 수리고도 잠잠하고. 수리고는 원래 부교제도 항상 있었는데 이번에 1학년은 부교제도 안 주고 있어가지고 없어 아무것도 지금. 신기하네.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 해도 돼? 천천히 시작해도 돼? 좀 멈춤 때렸어. 삼각함수에서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건 결국에는 삼각비를 좌표평면에서 하자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삼각비를 좌표평면에 의해서 하자. 삼각비라는 건 비율이니까 알거나 비율이니까 비율이라는 건 변하지는 않는 아이, 그치? 길이가 바뀌어도 비율은 유지되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엔 이 비율은 어쨌든 항상 유지해서 일반화시킬 수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또 뭘 쓰자? 단위원이라는 걸 쓰자. 그렇죠? 단위원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제일 빠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학교 시험 공부를 하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인 요 4분원 하나를 주고 요 점에 대해서 x, y라고 했을 때 여기를 뭐 예를 들어 뭐 60도라고 했다면 요런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 길이 몇이고 이 길이 몇이고 탄젠트 몇이었는지 구하는 이런 내신 문제가 있었을 텐데 기억나요? 아 중3 때라서 오래됐나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 풀었었는데 중학교 때. 여러분 이거 뭐예요? 반지름이 1짜리고 여기는 1이죠? 여기 1이에요. 사인과 코사인은 다 빗변분의 뭐, 빗변분의 뭐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가 되면 여기는 그냥 이 길이는 코사인 60도가 될 거고 이 길이는 사인 60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잡은 x, y라는 아이의 이 좌표는 결국에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60도, 사인 60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위에서. 괜찮아? 요거까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괜찮아? 그러면 요걸 어떻게 가져가 이제 고2가 되니까 저 4분원이 아니라 이 원을 좌표평면이 진짜 원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인 원에다가 하면 일반화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일반화할 수 있다는 거지. 즉, 이 원 위에 아무데나 점을 여러분들이 잡았을 때 어딘가 점을 잡았을 때 무조건 이 점의 좌표는 항상 그 중심각을 세타라 했을 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안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좌표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어디 위에 있으니까? 이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단위원 위에 있으니까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나오는 식이 뭐야? 하나가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1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요게 나오는 거지, 그치? 얘는 여러분들한테 문제에서 주지 않아도
아무 때나 꺼내서 써야 하는 아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항상 데리고 다녀야 돼요. 알겠죠? 항상 데리고 다니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가 아니라 이런 데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이런 데 있으면 세타를 어떻게 세? 점이 여기 찍혔어. 그럼 동경이 이렇게 돼 있겠죠. 동경이. 그러면 이 동경에 대한 중심각인 세타는, 각도 세타는 어떻게 재는 거야?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항상 재? 방금 1교시에 우리가 했던 대로 똑같이 시작은 항상 요거야. 얘들아. 시초선은 언제나 여기기 때문에 중심각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타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이 좌표도 역시 마찬가지로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부터 뭐가 바뀌어? 대신에 부호가 막 바뀌기 시작하지. 그치? 그럼 여기 있으니까 요렇게 9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 작은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은 부호가 그래서 마이너스고 y 값은 플러스니까 이렇게 부호를 찾아낼 수가 있고 추측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괜찮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24번에 2번 같은 거 이 우리가 맨날 이렇게 단위원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반지름이 1이 아니라 막 요 24번의 2번처럼 반지름이 13 이런 걸 막 줬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어려워하는 거야. 한번 해보세요. 반지름의 길이가 13짜리면 어떻게 될까? 한번 해보세요. 마이너스 10이구나. 자, 이런 거예요. 단위원 위에 있지 않아.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인 게 아니야. 그러면 그냥 일단 여러분들이 좌표 평면 위에 주어진 점을 찍으세요. 5, 마이너스 11을 찍어. 그리고 걔를 중심각이랑 이어. 이렇게. 이렇게 중심각이랑 이으세요. 있고 우리 항상 각도는 뭐 이렇게 셀 거니까 여기 세타야.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러면 이 각도 세타에 대해서 동경은 얘고 이 동경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원하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 좌표에 그러니까 x 좌표와 관련이 있어. 그리고 사인은 y 좌표랑 관련이 있고 탄젠트는 기울기랑 관련이 있어.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냥 여러분들이 5고 10이고 13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가 아니니까. 그러면 반지름을 구해서 13 잡고 중심각을 이거지만 얘랑 관련 있는 각도는 뭐야? 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여기 있는 삼각형은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로 옮겨가지고 생각하자는 거지. 일사분면으로. 이 점을 여기로 옮겨가지고 5,12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있는 이 각도에 대한 거나 이 각도에 대한 거나 각도가 똑같으니까 동경에 대한 이 비율이 일정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부호를 무시하고 구할 수 있게 요 삼각형이랑 합동인 삼각형을 여기로 옮겨서 비율을 내면 비율이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간다는 거야. 그러면 빗변 13이니까 코사인이 몇이야 이거? 코사인 13분의 5가 될 거고 사인은 13분의 12가 될 거고 탄젠트는 5분의 12가 될 건데 이때 이게 4사분면에 있는 거니까 사인만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이렇게. 괜찮아요? 그래서 결국엔 뭐야? 결국엔 그냥 이제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지 뭐. 그냥 여러분들은 뭐 5하고 10이니까 x 길이 5 잡고 y 길이 12 잡고 13 잡고 그냥 여기서 삼각비 바로 구해. 13분의 5, 13분의 12, 5분의 12 해놓고 탄젠트도 마이너스 붙여야 돼. 탄젠트도 마이너스 붙여야 돼. 해놓고 그냥 이게
5, 마이너스 10이니까 4사분면이니까 x좌표 마이너스 탄젠트 마이너스네. x좌표 거기 마이너스야. y좌표 마이너스고 탄젠트 마이너스네 라고 하고 그냥 풀면 되는 거죠. 뭐 이상해? 맞게 했지?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랑 어디 보자. 다시 한번 50이 마이너스 12콤마 5 한번 해볼까? 274번 하나 해볼까? 274번 잘 이해했나? 274번 잘 이해했나 해볼까요? 자,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마무리를 하면 최종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마이너스 12,5를 지나는 공정 5P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12,5를 찍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동경에 대한 직각삼각형을 만들 때 어떤 점이 주어질 거 아니야? 그 점에 대한 직각삼각형을 만들 때 무조건 X축과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혼자 계산할 때 다음 시간에 각변환할 땐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Y축과 그리게 만드는 거지. 그 문제에서 주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혼자 풀 때 무조건 이렇게 만들어서 푸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어색한 친구들은 이거랑 합동인 삼각형을 일사분면에다 옮겨서 여기서 삼각비를 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삼각비를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13분의 12가 되나요? 여기는? 근데 일단 여기선 13분의 10인데 여기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13분의 12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그래서 13분의 5가 될 거고 탄젠트 세타는 12분의 5. 근데 마이너스 이렇게 붙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 넣어서 계산하면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번 이렇게. 즉 아직 어려운 친구들은 합동인 삼각형을 일사분면에 만들고 그리고 나서 부호 맞춰주면 된다. 코사인은 여전히 x좌표와 관련이 있고 사인은 여전히 y좌표와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145쪽에 29번 같은 게 나오게 되는 거죠. 145쪽에 29번 같은 유형이 되는 거잖아.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145번에 이쪽에 29번. 세타가 사사분면의 각이니까 C는 부호가 양수, 사인은 부호가 음수, 탄젠트도 부호가 음수일 거야. 그럼 코사인 비율 줄게 하면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뭐 하면 돼? 그냥 직각삼각형 그려서 P변 5고 B변 4고 그것이 높이 3인 거 그린 다음에 그 비율 가지고 사인 탄젠트 구하고 부호만 맞춰주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게 방금 계속 하는 거잖아. 삼각형 그려놓고 다 일사분면으로 끌고 와서 일단 삼각비 다 구해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문제에서 원하는 사분면으로 이동시켜서 부호만 맞춰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가 되겠죠. 그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어. 자, 그러면 옆에 31번에 3번. 31번에 3번 한번 해볼까?
이거 하고 끝낼게. 요 31번에 3번 하고 끝냅시다. 무섭게 뭐지 이거? 흔히 좀 무섭게 생겼네. 자, 1 더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t 탄젠트 더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분의 탄젠트. 자, 그러면 분자에 둘 다 동시에 탄젠트 있으니까 탄젠트 좀 묶어볼까? 그러면 1 더하기 c분의 1 더하기 1 빼기 c분의 1인데 우리 이렇게 1 더하기 c랑 1 빼기 c 보면 곱해도 자식이 곱해도 되지, 그치? 왜냐면 1만 코제곱 나오니까. 그럼 이거 뭐야 이게? 이게 사인 제곱 세타인 거 괜찮아? 아까 했던 거지. 1 더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1이다 항상 갖고 다니기로 했죠, 그렇죠? 1만 코제곱은 사제곱이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들 탄젠트 세타를 뭐로 바꾸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항상 바꾸고 뒤에 사인 제곱 세타분의 2로 바꾸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나 남고, 그래서 정답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분의 2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다. 괜찮죠?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어요.